뉴스만 틀면 나오던 그 정치인 지금은 뭐 하나 궁금하니까 직접 만나 물어보는 당근 토크. 망토 보이십니까? 빰빠바바바바바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출동하는 여의도의 슈퍼맨에서 이제 예술 문화계의 슈퍼맨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만 내리 5번.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이제는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바쁜 기관장이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클라크하고 좀 닮았다, 인상이 있다, 슈퍼맨 인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대학교 다닐 때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별명이 슈퍼맨이 됐습니다. 아, 연세가 가늠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5번만 해도 20년인데 예, 장관 기간도 있으셨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30년 됐죠. 30년을 하셨는데 연세가 와 외모야 뭐 그렇다 치는데 몸매가요. 뭐 따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운동은 많이 하죠. 그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했고요. 아, 이 운동을 하셨군요. 무리 가지 않는 운동으로 매일 등산을 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고요. 그간 즐겼던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가 있어요? 운동광 슈퍼맨의 현재 직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악질이야.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듣는다고 했는데 키워드가 좀 이상합니다. 그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6.29 선언 직전에 한 2년 동안 수배를 받다가 검거가 됐죠. 을지로하고 퇴계로하고 사이길을 이렇게 가로질러 버스를 타려고 쭉 가는데 정병국 씨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형사인데 잠깐 좀 보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영장 갖고 왔냐. 그때 뭐 영장 무슨 영장 둘이 딱 이렇게 낚아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버팅겼죠. 대낮이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민주시민 여러분 요 폭력정책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머리를 이렇게 쳐놓고 이제 갔는 데가 이제 남산이었던 거죠. 대기하고 있던 그 취조하는 담당관들이 이 새끼 완전히 약질이구나.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고초를 겪던 곳이 4군데가 있었는데 장안평, 남영동, 남산, 서빙고. 저는 이 서빙고만 안 가고 3군데 다 가봤어요. 이것도 별이 3개시네요. 국회의원만 내리 5번. 안기부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맞았죠. 맞고 고문당하고 그때 목 디스크도 지금까지 그 이제 후유증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지하까지 매캐하게 이제 추리탄 가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6.29 선언 직전에 그 이제 6월 27일 항쟁이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머리도 짧게 깎고 그런 친구가 둘이 007 가방을 딱 들고 오더라고요. 야전 침대를 펴더니만은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 엎드리라는 거예요. 007 가방 탁 열더니 뭔가를 그 등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뭐야. 정기 고문하는가 보다라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 안 보이고 나중에 이제 봤더니 게이지 비계더라고. 돼지 비계를 왜요? 멍 뺀다고? 네, 멍을 빼느라고.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변호사 접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6.29 선언이 됐잖아요. 네. 막 재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집행유예로 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나와서 그러면 YS 비서관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친구가 그런데 이제 YS 캠프에 비서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 계속 일을 하게 됐고 이제 첫 도전을 그러면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000년도에 출마를 하게 된 거죠. 한 번 이 선거 떨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든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에 사당 삼락. 그건 무슨 얘기 같아요? 4번 당선되고 3번 떨어진다? 40억을 쓰면 당선되고 예? 30억을 쓰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제가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무슨 농가 할 거냐. 그래서 나 3억만 만들어 달라.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래갖고 저한테 3억을 만들어줬어요. 무조건 떨어지게 생겼는데? 한 달을 못 버틴 거예요. 3억 가지고. 아, 이게 생각 같지 않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차피 칼을 뽑았는데 끝까지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3억 이미 썼는데. 그러면서 당선 인사까지 다 하고 나서 정산을 내보니까 13억을 빚을 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치개혁에 올인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인 선거 공영제를 그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슈퍼맨. 자, 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8개월 정도 일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5년 일하신 분처럼 일하셨어요. 초선 때 당선되고 딱 들어가면 상임위를 정해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내요. 저는 처음부터 1지망 문방위, 2지망 문방위, 3지망 문방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방위로 3선할 때까지 한 번도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그 상임위만.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문화예술 쪽에 준 전문가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장관까지 하게 됐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죠? 그럼요. 3수 만에 이제 됐는데 1차 때, 2차 때 실무 담당자를 했던 사람들을 제가 이제 소집을 했어요. 문제가 뭐였는지를 3가지 적어서 내라.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유치를 하러 지원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의 입장은 대통령이 갑이죠. 그런데 그 IOC 총회에서는 갑은 IOC 위원이지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내 수행원은 딱 5명으로 한답니다. 경호도 없다. 두 번째는 유치위원을 100명씩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각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한 달이 걸치거나 직접 한두 번은 IOC 위원 중에 몇 명은 만나본 사람들이야. 내가 유치위원이야. 뭔가 해야 돼. 전화해요. 내가 한국에서는 누군데. 자려고 좀 쉬려고 그러면 또 따르르. 이 사람이 3번을 그런 전화를 받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조직위를 딱 전화를 해서 내가 너희들 지지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매너 갖고 있는 나라는 난 가고 싶지 않아. 따끈따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2통을 받았다는데 두 번째는 2표가 부족해서 안 됐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포트 단인데 강원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유치를 하겠다는 그 열이 때문에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전세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호텔 앞에서 깽가리 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마음은 독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방법상에 정치하지 못한 거죠. 이제 이런 걸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극에 빠진 촌놈. 연극을 하셨어요? 연극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양평 개군면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중학교는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 보고 서울로 그 전학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너 농사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 질 거면 내 학교 뭐하러 가냐. 여름방학 끝났는데 안 간 거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밤에 한밤중에 날 깨우더라고. 빨리 옷을 입으래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 안 갈 거야? 서울로 와서 전학을 시켜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딱 끝나고 나서 단체로 전 학년이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그 연극을 본 게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 지금 예술극장인데 막이 딱 열렸는데 딱 나온 배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땐 텔레비전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만화방에서 돈 내고 텔레비전을 볼 때였었어요. 연극을 보고 나오면서 야, 여기서 내가 소외자가 되면 영원한 소외자가 되겠다. 그래서 연극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오늘날 이제 저를 만든 거죠. 연극 한 편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 학전소극장이 새롭게 단장을 했죠. 예, 김민기 선생님께서 참 큰일을 하셨어요. 한 30여 년 동안을 정말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의 어떤 근본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셨죠.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 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각을 맡겠다. 학전 이름도 저희들이 계속 계승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살아생선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향을 했던 가치, 철학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극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학전 이름 대신에 아로코 꿈밭 극장으로 이름을 좀 짓게 됐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나는 좀 이러한 길에 중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도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려고 하면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또 그만큼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한 6대4 정도로 사회적 후원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거의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좋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